건물을 매입을 하는 분들이 네. 많은 부분 현금이 부족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부업을 통해 가지고 월에 뭐 100에서 한 300 정도가 나와준다 하면 너무나 든든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무료 라이브를 기획을 했습니다. 날짜는 11월 24일이고 오전 10시입니다. 정말 내가 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사는 건물주다 돈깨비 이창원입니다. 오늘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처음으로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은요.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지금 에어비앤비로 7채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고 월 수익이 2천이 넘어갑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싶은 대표님인데 대표님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영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이랑 제주도에서 7채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떨리네요. 저도 좀 어색한데 네. 정말 엑기스 다 알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뭐 유튜브나 다른 기타 매체에서 많이 뵀었는데 되게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난달에 이제 네. 또 둘째를 출산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하루 일과가 네. 지금 육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7채를 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게 예. 자동화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 감당이 되지 않았을 지금 라이프 패턴이거든요. 아. 제가 아이 이제 등원부터 네. 이제 재우는 거, 네. 뭐 목욕이든 이런 걸 제가 다 하고 다 있기 하고. 때문에 제가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네. 이게 삶이 영위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더 자동화에 집착하면서 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많은 분들은 사실 뭐 네. 아이 보고 집안일하는 것도 바쁘다, 네. 시간이 없다 하셔갖고 정말 돈은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은데 그 안에서 뭔가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에어비앤비를 제가 횟수로 이제 6년 차가 됐거든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네네. 지금 이제 서울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자동화 시키기가 되게 좋은 이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많은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걸 다 하나둘씩 해소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6년 전이면 20대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는 이제 대학생 때 네. 동대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지냈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일하고 고객 응대할 테니까 나 이제 공짜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당시 이제 사장님이랑 딜을 했죠. 그렇게 됐고 제가 옥탑에서 살면서 이제 무상으로 네. 월세 충당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내려가서 도전을 할 때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 이거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니까 뭐 위치만 제주도로 갈 뿐 똑같겠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돌이켜 보면은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바로 실행에 옮기셨네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지금의 와이프죠. 그 네. 당시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나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살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당근마켓에서 이제 제주도 집은 얼마나 할까? 한번 그냥 봤죠. 근데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그 당시 제가 봤던 집이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아, 연세. 그러니까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일시납 하는 거죠. 연세가 600만 원이다라는 말은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월세 50이면 제가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옥탑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지내는 곳이 월세 50짜리였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연세 600을 내면 마당만 100평인 집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마당만 네. 100평. 땅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당만 100평이고 네. 심지어 집이 한 채가 아니에요. 안채 바깥채가 두 채가 있어요. 한 채에서 내가 살고 네. 한 채에서 그냥 큰 욕심 안 바라고 네. 월세 정도만 충당돼도 나 나쁘지 않겠다. 해볼만 하겠다. 그 본 그날 저녁에 계약금 넣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네. 앞뒤 안 가리고 무모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뭐 이룬 것도 없고 잃을 네.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허름한 주택이었을 것 같은데. 허름했고 네. 일단은 큰 특이사항이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와이프랑 살았어요. 이제 신혼집이었죠.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이게 되네? 라는 걸 이제 느끼니까 거기가 이제 4년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4년 계약에 보증금 300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인데 제가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네. 600쯤이야. 이 생각으로 600을 냈는데 네.
이게 내려와 보니까 이거 숙소로 만들려고 고치는데 돈이 네. 600보다 더 드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그 이상의 돈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또 셀프 인테리어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네. 가진 게 이제 시간이랑 몸밖에 없으니까 이제 건물 외벽 페인트부터 이제 실내 기본적인 뭐 DIY라던가 아니면 목공, 뭐 기본적인 타일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나 둘씩 이제 깨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는 진짜 문고리 하나 교체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유튜브로 맨 처음 접하다가 네. 집 거의 한 채를 제가 거의 반 셀프 리모델링으로 다 고쳤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럼 총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첫 집 같은 경우 그 제주도 집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으로 이제 어쨌든 숙소를 운영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만 했어요. 돈을 받고 손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바로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네, 손님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가진 스타일링 정도로만 한 200~300만 원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좀 자리가 좀 잡힌 상태에서 그 숙소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제 잘 될 때는 이제 뭐 300~400 정도 나오고 순수익으로 이제 300 정도 만들어졌었죠. 그럼 나는 여자친구랑 네. 제주도에서 살면서 네. 200~300의 수익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 들어간 돈 이외로 운영하면서 이제 집도 고치고 네. 화장실도 실내로 고치고 이 돈이 제가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다 네. 번 돈 모아서 이제 야.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만 네. 뭐 손해 안 보겠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를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만 한 4개, 5개 운영하는 걸로 네, 알고 지금 있어요. 제주도에서 5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네.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한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엄청 큰 수익은 사실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하다가 뭐 안 되면 투트랙으로 네. 뭐 카페 알바라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조절하면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숙소가 잘 돼 버리니까 그냥 이걸로만 이제 영위가 된 거죠. 제가 4월에 내려왔거든요. 네네. 10월에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합니다. 거기서? 네, 제주도. 제주도에서. 왜냐면 이제 월세가 이제 또 아깝잖아요. 네, 이제 네, 어떻게 네. 하면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거 계산 때려 보니까 고정비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임대료였거든요. 내가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가 임대료보다는 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네. 중요하죠. 집을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이제 사서 네, 여기도 그러면 에어비앤비 네, 맞아요. 숙소로 다 돌리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제주도에서만 거의 세팅이 매월 현금 흐름이 꽤 나오겠네요.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야 저게 뭐 제주도 가서 저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게 긴가민가 할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주로 숙소를 네네. 올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건물주가 아니어도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도 집을 임차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집을 임차해서 건물주보다도 더 높은 임대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매수를 해서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건에 따라서 시드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목돈이 다른 데 묶여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임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전대 동의가 일단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네.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럼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까?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전대 동의를 받는다는 게 싫을 수 있죠. 충분히 싫을 수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런데 사람을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형화된 매뉴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그 집주인을 대면에서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다르니까 내가 네네. 글로만으로 설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집을 괜찮은 집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집을 봤는데 건물 앞에 보도블럭이 막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오래돼서 막 뒤집어져 있고 시멘트 다 막 부셔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전대동의 해주면 나 네. 어차피 집 꾸밀 건데 네네. 내가 집 꾸밀 때 안에 이제 미장도 하고 할 텐데 네, 여기 네. 내가 같이 다 덮어드리겠다. 네. 실제로 좀 보수를 좀 해주면서. 네, 어차피 이거 미장 할 건데 하는 김에 쓱 하면 되니까 또 해드리겠다. 네. 그런 거를 제가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좋아하시고 왜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임차인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저는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앞에 이제 쓰레기장이 있으면 네. 막 대형 폐기물 같은 것도 막 간혹가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스티커가 없이
있는 게 있다. 네. 그럼 저는 제가 그냥 스티커 붙이고 네. 사진 찍어서 이제 네. 보내드렸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스티커 붙여서 처리해드렸다. 사실 되게 임대인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런 임대인 분들이 거기 윗집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혹시 생각 있냐? 이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확장이 되고 정형화된 정답은 없지만 네.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 진정성은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시끄럽게 막 떠들거나 막 민원이 막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예. 그랬던 적은 사실 진짜 제가 6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제가 운영하는 숙소들 자체가 네. 작은 숙소거든요. 2인 숙소. 네네. 진짜 많아야 3, 4인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막 술 마시고 파티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컨셉이 좀 그런 컨셉이네. 맞아요. 컨셉에 따라 다른 거. 컨셉을 잡는 것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공수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픈을 했을 때 가성비로 내가 그렇죠.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가구들도 최대한 가성비 좋은 걸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내가 내 건물이 아니라 집을 임차해서 우리의 목적이 이 빌린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이 공간을 매개체로 삼아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을 투자하고 이 네. 투자금을 얼마 동안의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거 소파는 그래도 좀 좋은 브랜드 놔야 그래도 좀 만족도가 높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이게 회수하는데 이제 평생 걸립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정말 가성비로 가서 그렇죠. 포기할 분 포기하고 포기해야죠. 그리고 네. 좀 덜 받고 네, 맞아요. 그런데 대신에 금액이 싼 게 또 메리트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이제 준비할 때 어떤 점이 이제 딜레마냐면 내가 여기서 진짜 50만 원만 100만 원만 더 쓰면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진짜로. 그걸 아는데도 안 할 줄 아는 게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얘기네 그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진짜 되게 예쁘게 탁 해놓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오늘의 집이라던가 놀러 가고 싶고. 핀터레스트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예약 없으면 내가 놀러 가서 쉬면 되지. 그럼 이제 그러다 한 날 내내 놀러 가서 쉬는 집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7개를 대표님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적게 돈이 들어가고 수익이 좀 잘 나오는 거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강남역 도보거리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1000에 80이었어요. 거기 꾸미는데 2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네, 반지하 투룸이었고요. 한 13평 정도 되고 결정할 때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어차피 나는 가성비 전략으로 가는 거니까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기본 옵션이 어디까지인가? 네. 연식이 오래된 세탁기, 에어컨도 있었고 냉장고도 뭐 열었다 닫으면 소리가 좀 윙 나긴 하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갈 게 가전 부분인데 이런 가전이 최소한의 옵션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더 좋죠.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고 사실 근데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없어도 없는 대로 또 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이고 빨리 오픈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고 홈 스타일링만 했죠. 예를 들어서 조명, 뭐 선반, 인테리어 소품,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타일 카페트 같은 이제 가성비 좋은 거 대신에 게스트 입장에서는 일반 거주 공간과 같은 느낌을 최대한 안 들게끔을 포인트로 했어요. 내가 집을 놀러 왔는데 너무 가정집스러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정집스러운 느낌을 없앨 수 있을까?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럼 내 돈은 실질적으로 1200 들어갔네요? 뭐 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근데 보증금 다 돌려받는 거면 사실은 200만 원, 물론 뭐 공사하거나 하는 동안은 월세를 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집 같은 경우가 제가 계약하고 5일 안에 세팅을 했어요. 5일? 네. 이게 디테일한 팁들이 되게 많은데 계약일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2주 후에 계약이다. 잔금 일자가 있다. 그 전에 그럼 제가 사야 될 물품 리스트업을 다 해놔요. 어차피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측량 해놓을 수 있잖아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사진 찍어놓으면 요새 그런 것들이 툴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다. 네, 다 파악하면 이미 내가 계약하기 전에도 어떻게 꾸밀지 애프터 모습을 완성시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 것들 리스트업 딱 해놓고 계약 시작되는 일자 맞춰서 배송이 다 되게끔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잔금 시작되면은 바로 이제 까대기 하고 세팅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동시에 인허가 서류 같이 제출했어요. 왜냐면 이거 서류 받고 인허가 하는데도 길면 2, 3주 걸리거든요. 뭐 하면 이제 한 달 늦어지는 거잖아요. 한 달 수익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숙박 관련된 인허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미리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인허가적인 행정 서류도 네. 용납하지 않고 아. 이걸 바로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진짜. 한 달 주면은 이게 2,300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롯된 건 아주 최소 비용으로 지금 이것도 월세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숙소를 이제 대여 빌려주고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럼 매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반지하 같은 경우가 네. 매출이 250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250 평균. 네. 그럼 거기에 150만 원 정도 남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청소 매니저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직접 청소 안 하시고 안 하거든요. 하긴 7개를 어떻게 내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해. 없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그때 비행기 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네.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예.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초반에서 한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3주 만에 한번 점검차 한번 갔는데 기본적인 프로세스에서 제가 네. 관여할 일은 없긴 하죠. 왜냐하면 체크인 전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전달받고 네. 부족한 비품 같은 것도 제가 전달받으면 제가 주문해서 네. 이제 문 앞에 그 배송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달라라고 하고 다시 청소 매니저님이 그거 까서 배치하고 하니까 그럼 진짜 뭐 시간을 쓸 일이 별로 없겠는데요? 없죠. 이 에어비앤비 이제 부업하면 시간 많이 소요되는 게 청소 부분인데 청소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 할애가 많이 되는 게 고객 응대 부분, 체크인 안내 메시지, 체크아웃 안내 메시지, 뭐 예약 직후에 또 그렇죠. 메시지 보낼 게 보내고. 많죠. 네, 요런 것들도 네. 직접 이제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에 있는 자동 응답 메시지 기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동응답.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게스트랑 뭔가 주도적으로 소통을 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사실 한 6년 동안 완전 최적화에 최적화를 한 상태네요, 그렇죠. 현재. 그것만 고민했어요. 저는 네. 사실 처음 뵀을 때 네. 한 30대 초반, 중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한두 개 하고 다 하신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많은 검증을 했고 아까도 사실 강남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 정말 아기자기하게 거기는 딱 보니까 외국인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맞아요. 예, 우리나라 전통적인 맞아요. 소품들이 좀 있고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한 1,000만 원 이하로 투자를 했을 때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여러 개로 늘릴 수 있다. 그렇죠. 시스템화 해가지고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누구나 쉽게 따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표님이랑 미팅하고 해본 것도 가보고 해서 야 이거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다음에 직장인분들 그리고 지금 뭐 정년퇴직을 해서 지금 뭐 일거리가 좀 없거나 아니면 뭐 주부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그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배워서 적용을 해보면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시간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 1, 200 정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장사는 건물주다 또 교육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대표님의 노하우를 정말 다 알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검증을 하고 대표님의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무료 라이브를 기획을 했습니다. 날짜는 11월 24일이고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시간 되신 분들 꼭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소액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 이제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사실 듣다 보면 저도 하고 싶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층이 되게 많은데 딱 주요 타겟을 잡아가지고 이분들은 이 정도까지 익스큐즈 오케이 해줘. 라고 하는 거를 맞춰가지고 가성비 있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타겟이 진짜 뾰족할수록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라던가 네. 일반 음식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대중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좋다고 해야 잘 네. 되는 카페잖아요. 네네. 근데 숙소 같은 경우는요. 10명 중에 9명이 싫다고 하고 1명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더 경쟁력 있는 숙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루 만에 뭐 10팀한테 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만 설득시키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7, 8명을 만족시킬 바에 한 명만 확실하게 만족시키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운영적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뭐 이제 아까 뭐 홈스타일링? 네. 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공간을 꾸며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싸게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을 위한 커뮤니티들이 또 있거든요. 네, 뭐 카페도 있고, 뭐 네. 채팅방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카페 보면은 네. 일괄량도, 네, 일괄량도.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오는 거. 에어비앤비 하려고 숙소를 이제 다 세팅을 했어요. 했는데 제대로 사전 조사가 안 돼서 사업 인허가가 안 나오는 매물이었거든요. 그치. 이거 너무 중요하겠는데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하죠. 이제 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직접 검토드리죠.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계시
되더라고요. 어쨌든 물건들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괄 양도를 통해서 네. 이제 그래요? 한 분한테 제가 구한 거예요. 이것도 팁이다. 그냥 양도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무더기로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가격 조율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네. 빨리 하는 게 더 돈을 아끼는 거니까 제가 당장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청소 부분이 조금 손이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청소도 요즘에 인건비 꽤 비싸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은 네네. 그 브라질 분이시거든요. 유학생이신데 예. 그분이 뭐 대표님 숙소 여러 개를 해주세요.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숙소는 다 예. 그분이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 와. 지금 만약에 하나 계약을 더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얼마든지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럼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내가 하나가 잘 되면 그 주변으로 여러 개를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확장은 입지 좋은 곳이 홍대, 서울역, 명동, 뭐 강남, 뭐 성수 이렇게 있는데 네. 뭐 홍대 하나, 강남에 하나 하는 것보다 네네. 뭐 강남에 2개, 3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이제 제가 딱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은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있었구나. 이거밖에 이 없습니다. 고민만 네. 했구나.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인허가 안 나오면 정말 돈이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고 시작을 하면 뭐 풀 인테리어 하면서 망하면 그 회수 안 되고 이게 원상복구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공이 들어갈 것 같은 매물이다라고 하면 사전에 원상복구 의무 조항 없음까지 특약에 넣거든요. 특약 쓰는 거 중요하구나. 그리고 인허가가 지배 귀책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뭐 이런 특약부터 해서 챙겨야 될 게 그렇죠. 안전장치들부터 해서 뭐 좀 더 가면은 이제 렌트프리 기간도 확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공사하는데 조금 소요된다. 좀 양해해달라.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세팅하고 처음부터 10만 원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숙소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피드백이 체크아웃 직후에 고객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빔 프로젝터는 디테일하다. 방에서 봤는지 거실에서 봤는지 요리는 어떤 요리를 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요리는 거의 안 하네? 그러면 주방 시키는 최소화해도 되고 빔 프로젝터는 거실보다는 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네? 그럼 애초에 세팅을 거실에 있던 걸 방으로 옮기는 거고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다 보면 최적화가 되는 거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니까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예약률이랑 직결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고여있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독보적인 그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진짜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아예 엄두도 못 냈지만 좀 알려주고 하면 나도 쉽게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허들이 낮아. 어쨌든 이게 작은 사업체잖아요. 네네. 이 사업체를 저절로 굴러가게끔 하려면 이 에어비앤비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 체크인 준비 부분이랑 이제 고객 응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체크인 준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청소 매니저님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고객 응대 부분은 이제 에어비앤비 자동응답 메시지 그리고 플랫폼 연동 툴들이 AI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요것보다 더 나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장기 숙박 유치하는 거. 그러면은 청소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고객 응대도 사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머무는 기간에는 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한 번에 장기 계약을 받아버리면 효율이 더 좋네? 라는 거를 제가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장기 고객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거고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만 말씀드려보면요. 하나 얘기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무료 라이브에서는 또 다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죠?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서 기간 할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감 임박됐을 때 할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 할인을 한다거나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게 뭐냐면 장기 숙박 기간에 대한 할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박 이상에 대한 할인 아니면 뭐 60박 이상에 대한 할인.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설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30박 받으면은 가격 할인을 좀 파격적으로 30% 그냥 이상 때려주는 거예요. 청소비만 해도 꽤 되니까. 그렇죠. 청소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을 제가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수익을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도 한 달 예약이 어제 확정됐거든요. 31박. 그리고 이제 그 강남역의 도보거리의 또 다른 숙소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자로 9개월
예약이 지금 되었거든요. 대표님께서 뭐 직접 운영도 하지만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강의들도 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실 텐데 네. 다 합치면 한 몇 명 객실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일단 제가 것들이? 오픈까지 직접적으로 네. 이제 도와드린 분들만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명. 네네. 그럼 이제 수업 듣고 알아서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더 되고. 이게 한 번 맛보신 분들은 네. 막 2개, 3개, 4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 방식을 알면 네. 바로 실행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10년 동안 뭐 5년 동안이 아니고 거의 1, 2년 사이에 이만큼 오픈한 거 아니에요? 허들이 좀 낮은 편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건물 투자랑 비교하면 네. 허들은 사실 말도 안 되게 낮죠. 그러네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많은 부분 현금이 부족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부업을 통해 가지고 월에 뭐 100에서 한 300 정도가 나와준다. 하면 너무나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방향성은 이제 건물 투자로 이제 잡고 그 전 스텝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뭐 합법 불법 이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네, 그렇죠.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숙소가 뭐 따로 있나요? 원래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라는 네. 인식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네.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으로 하시면 이제 합법인데 네. 에어비앤비가 올해 이제 10월 전까지는 사업자 없이도 에어비앤비 플랫폼 등록이 가능했어요. 올해 10월부터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 오피스텔 숙소가 대표적인 예죠. 네. 근데 그 숙소들이 이제 퇴출이 됩니다. 어. 현재 지금 실제로 유예 기간이고요. 그럼 공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 네. 1월 1일자로 이제 기존 사업자 없는 숙소들이 퇴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심지어 네. 그 공급이 네. 합법적인 것보다 불법적인 숙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요, 공급이. 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 가지고 운영하는 이제 저 같은 숙소들은 사실 이러한 상황이 호재죠. 그렇네요. 저희가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이제 건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이래서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중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높이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 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대표님이 딱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마른 수건으로 짤 정도면 우리 그 구독자분 딱 맞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바쁜데 네. 예, 잠깐 시간 내서 해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11월 24일 날 무료 라이브를 할 거잖아요. 네. 오전 10시에 할 건데 사실 그때 알려주실 네.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 네.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인테리어하고 똑같은 입지 숙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예약률의 차이가 크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최적화를 시키고 어떻게 뭐 사진부터 해서 제목, 프로필 설정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따라서도 같은 숙소여도 다 전혀 다른 이제 예약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례로 보여드린 거는 사실 서울 지역 이제 사례들인데 저는 네. 이제 제주도에서 사실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숙소랑 이제 서울 지역 숙소랑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굉장히 달라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국인들 타겟으로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좀 SNS, 뭐 블로그라던가 인스타그램 활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거 활용해서 예약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까지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대표님이 무료 라이브에서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대표님의 그런 그 6년 동안의 찐 노하우, 50개 객실까지 오픈을 한 그 노하우들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제 저희가 인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에서 제가 그냥 되게 뭐 허허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든 적도 있었고 네, 그런 시행착오들을 제가 압축시켜서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정말 10년의 노하우, 6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딱 답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 답대로만 찍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강의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사실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저희 그 구독자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